문맥상 의미 물어보는 건 전부 다 동사야. 자, 앞으로 넘어올게요. 무조건 동사야. 그럴 수밖에 없어. A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 모델은 제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다고. 그러면 앞으로 넘어와서 이 모델은 제한적 합리성에 둔다고. 아, 기반을 둔다고. 기반을 두다야. 기반을 두다. 목적어 꼭 필요해. 목적어 꼭 필요해. 기준을 두다, 바둑을 두다, 간격을 두다, 위험물을 두다, 평생을 두다. 이 기반하고 같이 묶일 만한 애 누구밖에 없어? 1번밖에 없어. 그래서 정답 1번. 물론 해설지 찾아보면 기반을 두다의 이 두다는 행위의 근거를 설정하다. 행위의 근거를 설정하다. 그게 1번이에요. 2번의 두다는 놀이하다. 3번의 두다는 사람과 틈 사이에 여유를 주다. 위험물을 두다는 일정한 상태로 두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평생을 두다. 평생이라는 시간에 걸치다.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내가 푸는 방식은 이거야. 문맥상 의미 어휘 문제는 무조건 동사야. 그러면 그 동사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반드시 필수로 할 수가 있어. 얘는 목적어를 필수로 하는 거니까 목적어 찾아서 동그라미 쳐놓고 얘랑 제일 같은 동네 근처에 있는 애 찾으면 돼. 재수 좋을 땐 목적어 없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벌써 하나 지우고 가는 거니까. 늘 얘기하죠. 답 찾는 거 아니다. 지우고 남는 게 답이다. 이거야. 앞으로 넘어오죠. 어디야? 109였어? 특정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용이라고 한다. 이익, 효용. 단어 뜻이니까 네모.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합니다. 합리적 행위, 네모. 허버트 사이먼은 사람 이름, 합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됐어.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 이렇게. 나아가 행위자는 그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적으로 선택. 이러한 경향은 행위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전제한다. 반면에 제한적 합리성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인지 능력의 한계에 있음을 인정. 즉 이거야. 나는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보 10개 중에 10개 다 고려할 거야.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내가 10개 다 아니?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5개만으로 그 안에서 좀 판단해야지. 인정. 난 10개 다 알 수 없어. 그냥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그것만 갖고 판단할게. 행위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인 자신의 처한 상황, 선택 가능한 방안, 선택의 결과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선택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목적과 관련해서 그가 가진 정보, 너 정보 몇 개 있어? 5개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너 그 전부 5개 다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 아니요. 사실은 3개요. 그것을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레이엄 앨리스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외교 정책 행위를 몇 가지 모델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국제사회의 외교 정책 행위의 몇 가지 모델이라고 했지만 2개밖에 안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모델 나오면 네모치면 돼. 첫 번째,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잠시만요. 필기를 이렇게 해볼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합니다. 아,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아까 기억 니은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상해서 가정하기 때문에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합니다. 이거야. K라는 국가가 A라는 행동을 했어. A라는 행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도대체 무엇, 아니야. 거꾸로 설명해야 되겠구나. A라는 행위를 했어. 쟤네 왜 했을까? 기억을 목적으로, 니은을 목적으로, 디귿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었을 거야 라고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을 찾아.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기억을 위해선 A, B, C, D가 있는데 이 중에 최고 효과는 D야. 그러면 기억을 위해서 A를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음, 니은을 고려했을 땐 A, E, F, G가 있는데 니은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F가 제일 좋아. 그런데 A를 선택했다? 니은은 목적이 아니야. 디귿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A, X, Y, Z 이렇게 있어. 근데 A가 결과가 제일 좋아. 아, 얘네들이 이 A라는 행위를 한 이유는 디귿 때문이구나. 디귿을 목적으로 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목적을 찾아내서 왜 그러한 방안을 선택했는지 설명한다. 여기에서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 그냥 국가를 하나로 본 거야. 하나. 한 명, 한 명. 모든 국가는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국가의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 예상해보고, 제가 방금 설명한 거 기억, 니은, 디귿을 예상해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각각의 목적에 맞는 효용을 계산해 D가 1등, F가 1등, A가 1등. 그 결과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 디귿을 찾아서, 아, 디귿을 위해서 얘가 A 요 행동을 했구나 라고 추론하는 거다. 이때 행위자 국가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린다.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너는 내 예상 안에 다 들어와 있어. 행위자가 처한 위기나 기회가 뭔지,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의 효용은 뭔지, 행위자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목적이 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은 이거야. 제 똘똘해. 제 정보 10개 다 있어. 제일 좋은 걸 선택했을 거야 라고 전제하고 거꾸로 가서 찾아가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는 이거 해야 돼. 아까 위에서 봤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A가 1등이 아닐 수가 있어. 근데 A를 했다? 난 생각해. 바본가?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 이러한 관점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문단 나뉘었는데도 계속 밑줄인가요? 어쨌든 포괄적 합리성에 해당되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해당되는 거니까 밑줄. 그래서 앨리스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한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과정 모델을 제시합니다. 모델 2개밖에 없다 그랬잖아. 2개밖에 없어. 이 모델은 정책 행위가 제한된 정보만으로 결정. 목적보다 행위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주목. 그리고 옆에다가 슬쩍 요렇게 체크.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A가 아니라 B예요 문장이죠. Not A but B지. 저거 선지에 있어. 저 말.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요만큼 있죠. 요 말 없어도 말 되거든. 이해돼. 필요 없어. 근데 말을 했다? 써먹을 거다. 언제? 문제 낼 때. 얘기가 그거야. 이 모델에서의 행위자는 독자적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 저는 요것도 이 문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디가 있냐. 조금 줄일까? 여기 봐.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 한 명으로서의 국가. 근데 여기에서의 행위자는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 여기서 결정 내리는 건 누구야? 한 명. 여기서 결정 내리는 건 누구야? 여러 명 모여있는 한 덩어리.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지. 대조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야. 대조는. 정책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 아닌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조직이 수행한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방금 밑줄 친 것도 체크. A가 아니라 B입니다. 그 구문이니까. 저 조직들이 수행한 결과가 모여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물. 영혼 없이 일해서 나온 결과물. 영혼이 1도 안 담겨 있는 보고서. 이렇게. 각 조직은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체적인 표준 운영 절차 SOP, 즉 일을 처리하는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데 국가는 규모가 커 조직의 모든 활동을 국가의 의도에 맞게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국가는 조직이 SOP에 따라 처리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정책 행위를 해. 문제가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실제 이만큼이야. 근데 자 하나 고르시죠 라고 했는데 내 책상 위에 올라온 건 5개밖에 없어. 왜? 이 5개는 중간에 짬된 거야. 없어졌어. 왜? SOP 때문에. 그냥 그 일이 흘러가는 플로우가 그래. 이렇게. 그래서 이 모델은 제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둡니다. 여기 밑줄 긋고 싶었는데 위에 봐봐. 어디가 있어? 제한된 정보만으로 결정됩니다. 제한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미 앞에 밑줄 그어놓은 거라서 또 밑줄 안 긋을 거야. 이렇게. 사실 너무 기분 나빠. 이렇게 밑줄 많이 긋고 있는 거. 이렇게. 저는 보통 한 30% 내외로만 밑줄 그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많으면 막 가슴 깝깝하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조직은 불확정한 미래를 추측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비하하는 표현들 아니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새로운 거 안 해. 새로운 거 안 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지. 새로운 거 안 해. 문제의 심각성이나 긴박성에 따라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 끊어 일상적 SOP에 의존하여 판단 내립니다. 얘도 옆에 체크. 뭐뭐가 아니라 뭐뭐입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이
최선의 방안을 찾기보다 SOP에 부반하면 그만하면 충분해 라는 방안을 선택한다. 얘네 조금만 쪼아주면 100점 맞을 수 있는 애인데 그냥 한 80점만 맞고 아우 잘했어 라고 그냥 그러고 앉아있다고. 이 과정에서 조직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방안 10개에서 요거 안 들어왔거든. 여기에서 더 큰 효용이 있었는데 이 5개를 무시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대.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쟤 왜 저랬지? A가 목적이었대요. 바보 아니야? 왜?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조직 모델 과정은 조직들의 SOP, 역량, 조직의 관계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왜 그랬대? 얘네 보고 체계가 이렇대요. 알 수는 있어. 왜 그렇게 바보 같고 좀 모자란 결론이 났는지는.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난 외교 정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정리해 줄 건가 봐요. 합리적 행위 모델과 조직 모델 과정은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는 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데 얘네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애구나. 조직 과정 모델은요. 얘네는 목적이 아니라 SOP, 과정이 중요한 거구나. 조직의 생태가 그런 거구나. 맞아. 뭐, 이러한 것. 그냥 시키는 대로만 늘 해왔던 대로 기계적인 거구나.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지. 17번 답 찾아주세요. 1분 드려요. 시작! 17번의 정답 몇 번 할 거예요? 하연이 몇 번 할 거예요? 같이 볼게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지닌 한계와 관련하여 조직 과정 모델이 갖는 의의. 쟤네가 왜 그랬는지 설명 못 하는데. 잠깐 16번 하면 안 되지. 큰일 났네. 정신 나갔네. 17번이지, 17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정답 3번이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의 목적에 따라 의도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지만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의 수행, 그냥 하던 일 계속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기계적입니다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을까요? 19번만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A와 B는 군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인접 국가다. A는 B보다 약한 군사력을 보완하기 위해 B 국경 근처에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했다. 군대를 추가 빵빵빵 요렇게 추가했어. 땅에 금이 그어져 있는데 한편 B국의 정보 조직은 바보가 아니라서 쟤네들 탱크가 이 우리나라 국경 쪽으로 전진해 오는데요? 라는 걸 입수했지만 일상적인 SOP에 따라 정보를 처리한 결과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어. 넋 놓고 있다가 이게 뒤통수 맞는데?
결국 B는 A의 상황을 모른 채 A에 대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군사력 강화와 평화협정 중 후자의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쟤는 나 때리려고 손에다가 이렇게 강목을 짚고 한 손에는 벽돌을 짚고 있는데 B는 야 우리 앞으로 좀 사이좋게 지낼까? 해가지고 저녁 먹자고 할까? 문자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지. 1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선 A국의 목적을 군사력 증강으로 분석했다면 군사력 증강으로 분석해서 군대의 추가 배치의 목적, 군대의 추가 배치가 이 목적 군사력 증강에 가장 큰 효용을 가졌을 거라고 분석할 겁니다. 괜찮지? 합리적인 건 가장 큰 효용.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B국의 정책 행위를 분석한다면 B국의 정보 조직이 파악한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은 과정, 정보 처리 방식, SOP에 주목하는 건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라 뭐야? 제한 조직 과정 모델이지. 조직 과정이죠. 합리적인 게 아니라 제한적 합리성인 거지. 2번 틀리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B국의 평화협정 체결이 국가의 안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 아니라고 분석을 해도 이 관점에선 왜 그랬을까? 저게 최적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쟤네 바보 아니야?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 이해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조직과정 모델의 관점에서 A국의 정책 행위를 분석한다면 그런 식으로 일해왔군.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한 그렇지 목적이 무엇인가 보다 어떻게 그 정책이 선택되었는지 과정을 분석할 겁니다. 잘했어. 조직과정 모델의 관점에서 B가 평화협정 체결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면 관련 조직의 SOP, 조직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할 거야. 걔네 원래 정부 조직 구조가 그래. 이렇게. 저쪽 부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주 무시되더라고. 이렇게. 맞는 얘기죠. 틀린 건 2번. 16, 18번 두 문제 하시는데 2분 30초 드릴 거예요. 시작. 16번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지닌 한계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그거 조직과정 모델로 설명할 수 있어. 그것에 의의 제시 있어.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의 특징을 좋아. 사이먼이 제시한 합리성과 관련지어서 그렇지. 사이먼이 이야기한 두 가지 합리성 이야기했죠.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의 정책행위 분석 단계를 그래 구체적인 사례 여기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얘네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구체적인 사례 없어. 그냥 얘기해줬지.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에서 외교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그렇지. 목적, 의도를 중심으로 하냐? 의사결정 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니? 괜찮아.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에서 바라보는 국가의 성격을 바탕으로 얘네가 보는 국가와 얘네가 보는 국가가 달라. 진짜 달랐나? 달랐어. 그래서 아까 슬쩍 보고 갔었거든. 어디에 있었냐? 여기.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결정의 국가. 밑으로 내려와서 얘네들은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 그러니까 5번 얘기 완전 맞지. 각 모델에서의 분석 대상을 서술합니다. 완전 맞는 얘기. 18번 보러 갈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포괄적 합리성. 행위자의 지식, 웃기지 마. 행위자의 뭐? 효용. 니은은 행위자의 목적? 아니,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니? 인지 능력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틀려.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일단 요런 말 무시하라고 그랬죠.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 때 목적을 고려한다고 봅니다. 그치? 얘네는 목적을 고려하지. 그러면 니은은 목적 고려 안 해? 목적 고려하지. 목적 고려하는데 그것만을 그게 최고야. 그거에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둘 다 목적은 고려해.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다른 거지. 기억은 니은과 달리 행위자의 이거 무시하라 그랬죠. 인지적 한계를 이유로 아니야. 기억은 인지적 한계 없어. 탈락. 니은은 기억과 달리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했을 때 그 방안이 합리적인지 판단 그거는 기억이 훨씬 더 잘하지. 합리적인지 탈락. 니은은 목적과 상황이 동일해도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맞는 얘기지.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이런 애가 결정하는 거랑 저런 니들이 결정하는 거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이야기 5번. 데스카야. 일단 정지.